우리는 맛집을 갈 때 그 맛집의 평가가 어떤지 알기 위해 리뷰를 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 리뷰는 높은 순, 즉 5점짜리를 보는 것보다 낮은 순, 즉 1점짜리를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 한 장소 혹은 집단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는 긍정적인 리뷰를 보는 것보다 부정적인 리뷰를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미어리그라는 하나의 집단에서 리버풀, 아스날과 같은 상위권 구단을 리뷰하는 것보다 레스터 같은 하위권 구단을 리뷰함으로써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개소리입니다. 그냥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면 어색할 것 같아서 이상한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4-25 시즌 레스터시티 티어 리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어는 S, A, B, C, F 총 5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F는 최악의 선수, 없는 이만 못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모아놓은 등급이고, C는 객관적으로 못하는 선수들이지만 그래도 팀에 도움은 된 선수들, B는 스쿼드의 평균이 되는 무난한 선수들, A는 스쿼드의 중심에 서 있고 모두의 인정을 받는 선수들, S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히 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선수들을 모아놓은 등급입니다. 영상에서는 F등급부터 S등급까지 낮은 순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F등급입니다. 해당 등급에는 총 2명의 선수가 랭크했는데요. 그 영광의 대상은 바로 골키퍼 데니 워드와 스트라이커 오드손 에드와르입니다. 사실 데니 워드의 경우엔 이번 시즌 단 2경기밖에 뛰지 않았기에 선정을 해도 되는 건지 애매한 감이 있었지만 그 2경기의 임팩트가 너무나도 강해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리스트에 넣어버렸습니다. 데니 워드는 2018년 레스터의 레전드 골키퍼인 카스퍼 슈마이켈의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리버풀에서 데려온 선수입니다. 슈마이켈이 레스터를 떠났던 2022년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총 4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정성스럽게 키운 선수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 긴 시간을 투자해서 키운 선수였기에 팬들은 그가 슈마이켈의 뒤를 완벽하게 이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친 데니 워드는 슈마이켈이 떠나자마자 바로 팬들의 뒤통수를 쳐버리고 마는데요. 뭐 아놀드가 리버풀을 배신하고 레알로 런을 친다던가 하는 그런 뒤통수가 아니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주옥같이 역겨운 실력을 보여주며 매 경기마다 호러쇼를 보여주는 대참사를 일으키고 만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도끼에게 제대로 발등을 찍혀버린 레스터 팬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워드에게 쌍욕을 퍼부었고, 워드는 그러거나 말거나 시즌 내내 일관된 실력을 보여주며 순식간에 구단을 강등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레스터가 강등을 당하고 찾아온 23-24 시즌, 데니 워드는 순식간에 세컨 키퍼를 넘어서 서드 키퍼로 밀려났고 해당 시즌에 단 한 경기도 나서지 못하며 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었죠. 그렇게 레스터가 한 시즌 만에 승격을 확정짓고 맞이한 24-25 시즌, 팬들은 점점 데니 워드라는 선수의 존재 자체를 잊어가기 시작했고, 레스터는 승격팀임에도 리그 15위권에 올라서는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좋은 시즌을 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시즌 중반이 되자 레스터의 주전키퍼인 마스 헤르만센이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며 팀을 이탈하는 사고가 일어나버렸고, 때마침 세컨키퍼였던 야콥 스톨라치크도 부상으로 팀을 이탈했던 상황이었기에 결국 데니 워드가 1년 반 만에 다시 한번 레스터의 장갑을 끼게 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워드는 해당 경기 교체로 투입된 지 무려 15분 만에 3골을 연달아 실점하는 기가 막힌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었죠. 그렇게 레스터는 해당 경기 4-0 대패, 이어진 다음 경기에선 강등권 경쟁팀이었던 울버햄튼에게 3-0 대패를 당하며 순식간에 강등 유력 후보로 떠올라버렸고, 워드는 두 번의 경기 이후 감독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을 기용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남기며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뭐 사실 단 2경기밖에 뛰지 않기도 했고 마지막이 너무 쓸쓸하게 끝나기도 해서 그냥 워드를 평가 대상에 넣지 말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하긴 했었지만, 얘가 22-23 시즌에 보여줬던 퍼포먼스, 그리고 승점 6점짜리 경기였던 울버햄튼전을 개같이 망쳐버린 주범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또 짜증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F등급에 넣어버렸습니다. F등급의 두 번째 선수는 오드손 에드와르인데, 이 새끼는 그냥 레스터 한정 순수 빌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레스터가 주급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조건으로 데려온 선수인데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또 주급은 개 높아서 팀 내 2위야. 그리고 또 이 새끼가 제한된 임대 자리 중 하나를 먹어버려서 레스터는 다른 선수를 임대해오지도 못해. 그냥 이 새끼는 순수 악입니다. 사실 임팩트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이 새끼가 워드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냥 주옥 같네요. 다음은 C등급입니다. 이 등급은 종합적으로는 못했지만 그래도 워드마냥 팀에 피해만 끼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도움은 됐던 선수들이 있는 등급입니다. 해당 등급에는 총 12명의 선수가 랭크했는데요. 제임스 저스틴, 야닉 퍼킹 베스터고르, 바비 데 코르도바 리드, 패슨 다카, 스테피 마비디디, 올리버 스킵, 코너 코디, 케이시 맥커티어, 케일러 모콜리, 조던 아이유, 해리 윙크스, 그리고 빅토르 크리스티안센입니다. 사실 저스틴, 베스터고르, 리드, 다카의 경우에는 얘네를 F등급에 넣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지만 저스틴의 경우엔 대체 자원이 없어서 시즌 내내 갈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베스터고르, 리드, 다카는 개못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워드랑 동일 선상에 놓기에는 애매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들을 F등급이 아닌 C등급으로 배정했습니다. 이 중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 선수는 굳이 꼽자면 크리스티안센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크리스티안센은 지난 시즌 볼로냐에서 꽤나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구단의 챔스 진출에 큰 공헌을 하기도 했고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기도 했기에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기대 이하의 처참한 실력뿐이었는데요. 얘가 지금 저스틴의 역대급 호러쇼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 새끼도 나름대로 꾸준히 시즌 내내 측면을 털리는 모습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저도 시즌 중반까지는 그래도 수준 차이가 있는데 크리스티안센 정도면 감사히 여기고 써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 정확히는 리그 22라운드 풀럼전에서부터 이 생각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는데요. 해당 경기에서 크리스티안센은 경기 내내 말 그대로 병신같은 위치 선정을 보여주며 팀을 패배로 이끄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물론 이 경기에서의 실점 장면들이 오롯이 크리스티안센의 잘못만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책임지기로 되어 있는 지역을 완전히 오픈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점을 내준 장면은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시즌 말에는 루크 토마스에게 주전 자리를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는 맥커티어의 경우엔 시즌 내내 1부 리그 선수라기엔 부족한 모습만을 보여주며 D에 가까운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신다는 점 때문에 C로 올려줬습니다. 아이유의 경우에도 진짜 개못하는 데다가 은퇴도 얼마 안 남은 선수를 250억 넘게 주고 사왔다는 점 때문에 D등급에 넣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이 친구의 미친 클러치 능력 덕분에 비길 경기 이기고 질 경기를 이기는 등 꽤나 승점을 번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C등급에 넣어주었습니다. 다음은 B등급인데요. 이 등급은 말 그대로 평균에 가까운 활약을 한 선수들이 있는 등급입니다. 총 5명의 선수가 랭크했는데요. 바우트 파스, 루크 토마스, 야쿱 스톨라치크, 제이미 바디, 그리고 윌프레드 은디디입니다. 사실 평균에 가까운 활약을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할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마디만 하자면 파스의 경우엔 C등급에 넣을지 B등급에 넣을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번 시즌 2부 리그에서는 진짜 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며 든든한 국밥 센터백으로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이번 시즌에 들어서서는 진짜 뭐만 하면 실수하고 터치 주옥같이 해서 개 뜬금없는 실점을 만드는 등 좀 많이 충격적인 모습들을 여럿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레스터 수비진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1부 리그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선수라는 점,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필드 위를 개 열심히 뛰어다니는 몇 없는 선수들 중 하나라는 점 때문에 이 친구를 C보다는 B에 놓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크 토마스의 경우엔 저는 이 친구가 이번 시즌 레스터 선수단의 딱 평균의 위치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지도 않았고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3년 전, 그러니까 레스터가 한창 잘 나갈 때만 해도 루크 토마스는 장점이 없다,
그냥 평범하기만 하다와 같이 그다지 안 좋은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레스터의 위상이 몇 년 사이에 바닥에 바닥으로 추락해버리고 나니까 루크 토마스가 딱 레스터에 어울리는 무난한 수준의 풀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저는 루크 토마스가 지금의 레스터 선수단 내부에서 가장 평균에 가까운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스톨라치크의 경우엔 그냥 딱 잘하는 세컨 키퍼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헤르만센이 유독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 빈자리를 잘 채워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했다 해도 세컨 키퍼는 결국 세컨 키퍼죠. 결국엔 출전 시간이 다른 선수들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A로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은 바디인데 사실 바디는 꾸준히 일관되게 무난한 폼을 보여줬다기보다는 극과 극을 달리는 활약을 보여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리그 1라운드 토트넘전 동점골, 4라운드 팰리스전 선제골, 8라운드 소튼전 동점골, 9라운드 노팅엄전 선제골, 14라운드 웨스트햄전 결승골, 15라운드 브라이튼전 만회골을 기록하는 꽤나 날카로운 골 결정력을 보여주며 제이미 바디가 여전히 건실함을 온 세상에 알렸지만 그 이후부터는 시즌이 지날수록 점차 폼이 죽더니 결국 갑자기 찾아온 에이징 커브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미친 빅찬스 미스만을 만들어내는 공격수로 전락해버렸죠. 그렇게 브라이튼전 골 이후 바디는 23번의 리그 경기 동안 단 3골만을 기록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레스터의 상징과도 같은 바디라서 욕을 안 먹은 거지, 만약 다카 같은 선수가 이렇게 했으면 진작에 온갖 비난이란 비난은 다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바디를 욕할 것도 아닌 게 지금 바디가 38살인데 이 나이가 될 때까지도 구단이 그 후계자 하나를 못 구해서 어쩔 수 없이 주전으로 뛰고 있는 거라서 비난의 화살은 바디가 아니라 레스터 보드진과 그 후계자 역할이었던 패슨 다카를 향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바디는 일관되게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평균치에 가까운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B에 선정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디디의 경우엔 사실 A에 놓을지 B에 놓을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즌 중반에 장기 부상이 한 번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가끔씩 정신 놓은 상황을 한두 번씩 연출한다는 점 때문에 A보다는 B가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막상 다른 B등급 선수들과 비교해보면 월등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라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냥 B 플러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A등급입니다. 이 등급은 스쿼드의 중심에 서 있고 모두의 인정을 받는 선수들이 모인 등급인데요. 총 4명의 선수가 랭크했습니다. 부바카리 수마레, 파쿤도 부오나노테, 마스 헤르만센, 빌랄 엘카누스인데요. 먼저 수마레의 경우엔 사실 앞서 설명한 은디디와 활약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가끔씩 정신나간 판단을 해서 실점에 빌미를 만든다거나 위험한 태클을 자주 한다거나 하는 아쉬운 모습들도 여럿 보여주었는데요. 그럼 이 친구는 왜 B가 아니라 A냐 하면 바로 전진성이 아주 미친놈이기 때문입니다. 은디디와 수마레 모두 뛰어난 태클 능력을 바탕으로 수비에 힘을 실어주거나 혹은 역습 상황, 공수 전환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는데 수마레 이 미친놈은 한번 공을 뺏으면 정신나간 것 마냥 순식간에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몸도 좋아서 쉽게 안 밀리고 그냥 쿵쾅쿵쾅 달려가서 측면으로 패스하든 앞으로 찌르든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났던 장면이 지난 리그 10라운드 입스위치 전인데요. 1대0으로 뒤처지던 후반 추가시간 3분, 상대의 역습 상황을 저지함과 동시에 순식간에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중앙으로 패스하고 결국엔 골로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수마레는 이런 장면을 연출해낼 수 있는 레스터의 몇 없는 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B가 아닌 A에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오나노테와 헤르만센인데요. 이 두 선수는 엘카누스와 함께 이번 시즌 레스터를 이끌었던 명실상부 에이스 3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부오나노테의 경우엔 시즌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구단의 최고 에이스 역할을 맡았던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후 감독이 반니스텔루이로 바뀌고 난 후에는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 주전에서 완전히 밀려나며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따금씩 선발로 혹은 후반 교체로 투입되긴 했지만 반니 20세가 기용을 잘 안 해주다 보니 부어나노테의 경기 감각이 아예 죽어버려서 그다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정말 아쉬운 선수입니다. 반니 20세야.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친구가 시즌 중반까지 보여주었던 활약은 이번 시즌 레스터 최고의 활약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를 A에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헤르만센인데 이 친구도 어찌 보면 부어나노테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한 경기에만 13번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팀이 4대2로 패배했음에도 맨 오브 더 매치를 받아버리는 미친 활약을 보여주곤 했지만 시즌 중반이 되자 예상치 못한 장기 부상을 겪으며 전력에서 이탈하게 됐고 이후 그 부상을 다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에 복귀하게 되면서 이전보다는 다소 아쉬운 폼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레스터 내부에선 에이스 축에 속하는 활약을 해주었는데요. 만약 그가 없었더라면 레스터는 사우스햄튼보다도 더욱더 일찌감치 강등을 확정지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A에 선정해야 마땅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엘카노스입니다. 이 친구는 이번 시즌 레스터시티에서 레스터시티를 맡고 있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인데요. 시즌 초중반까지는 부어나노테에게 밀려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반니스텔루이가 부임하고 난 이후부터는 주전 미드필더로 기용되며 레스터의 중원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레스터의 모든 빌드업은 엘카누스가 있어야만 진행됐고 레스터의 대부분의 공격 패턴도 엘카누스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냥 엘카누스가 레스터고 레스터가 엘카누스입니다. 뭐 강등이 확정된 마당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엘카누스 덕분에 그나마 이번 시즌이 즐거웠습니다. 다음은 S등급입니다. 이 등급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히 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선수들을 모아놓은 등급입니다. 총 0명이 랭크했는데요. 강등된 팀에 S등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선수가 강등권 팀에 있는 게 불가능할 뿐더러 그런 선수가 있었으면 애초에 강등을 당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새끼들에게 줄 S등급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4-25 시즌 레스터시티 티어리스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티어리스트라는 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댓글에서 서로 논쟁하고 의견 나누는 재미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은 레스터시티 구단 자체의 전체적인 시즌 총평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